안녕하세요. 명작 콘텐츠를 리뷰하는 콘텐츠 리뷰어 리뷰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리뷰남 첫 광고입니다. 물론 광고만 한다는 건 아니고요. 뒤에 썸네일에 보고 오신 내용들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광고할 콘텐츠가 뭐냐? 무려 주술회전 신작 모바일 게임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입니다. まだ知らない呪術廻戦 장정 7년간에 걸친 주술회전 원작이 9월 30일에 드디어 마무리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만화의 완결을 아쉬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가 남은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주술회전 IP로서는 처음 출시되는 따끈따끈한 신작이라서 퀄리티가 죽입니다. 근데 아직 런칭된 건 아니고요. 사전 예약 신청 중이라고 합니다. 원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스토리와 다양한 인물들의 시점에서 그려질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는 터라 원작의 재미와는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떠나서 솔직히 게임에서 내가 한번 써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딱 사전 예약 기간에만 회주라는 아이템을 무료로 뿌린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일종의 게임머니 같은 건데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또 이걸 많이 모으면 초 SS급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도 겟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원래 이런 건 사전 예약 때 많이 쟁여놔야 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또 친구를 초대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인원이 예약을 하면 할수록 회주가 더 많이 지급된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사전 예약.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사전 예약 어떻게 하냐고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팀 초대 이벤트 코드 달아놨으니까요. 댓글로 가셔서 살포시 사전 신청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 광고였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콘텐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만관부. 여기 약자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게토 스그루, 주술고등전문학교 2학년입니다. 그가 사는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강하게 태어난 강자, 약하게 태어난 약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술을 사용하는 강자인 주술사, 주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약자인 비주술사, 그리고 강자인 주술사들은 약자인 비주술사들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주령들을 퇴치하며 세계의 평화와 균형을 지킵니다. 그리고 게토는 이를 대의라고 생각하죠. 강자인 주술사가 약자인 비주술사를 지키는 것이 맞으며 이것이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강자인 자신이 약자인 비주술사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그의 가치관을 차츰 바꿔놓기 시작하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세계를 보호하는 주술사인 텐겐의 제물로 선택된 리코라는 여학생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게토는 자신의 지론대로 비주술사이며 약자인 그녀가 강자인 주술사에 의해 목숨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만약 리코가 죽고 싶지 않다라는 결정을 한다면 강자인 텐겐과 대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약자인 그녀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계를 지키는 주술사인 텐겐을 너무 신성시하여 인간 육체와의 동화를 원치 않았던 종교단체 일명 반성교의 신자들은 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푸시그로 토우지라는 한 용병을 고용하여 텐겐과의 동화의 대상인 리코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후식으로 토우지에 의해 죽어버린 리코. 그녀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강자인 자신은 약자인 리코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리코의 시체를 들고 나오는 고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반성교 회원들은 리코의 시체를 들고 나가는 고조를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고 있던 게토를 향해 고조 사토루는 묻습니다. 이 녀석들 다 죽일까? 하지만 게토는 반대합니다. 수뇌부가 아닌 일반 신자들을 죽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말이죠. 하지만 게토 스스로도 이 상황을 꽤 오랜 시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의 지론에 따르면 참혹한 짓을 저지른 반성교 신자들도 비주술사, 곧 약자였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지킨다 라는 대의를 따르는 게토에게는 그들도 지켜야 할 하나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몇 가지의 물음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가? 얼마나 추악하든 약자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가? 애초에 약자란 무엇인가? 이에 게토 스스로도 강자로서의 책임을 다해 라는 스스로를 향한 다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내 특급 주술사 선배 츠쿠모 유키를 만남으로 자신이 품고 있던 고민에 대한 실마리를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가 주술사가 되면 저주는 생겨나지 않는다 라는 일종의 극단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극단적인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게토는 좁혀지지 않는 그 간극 속에서 스스로 만족할 만한 정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끼던 후배 주술사가 싸늘
커다란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술사의 죽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주술사들은 목숨을 바쳐 비주술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비주술사들은 주술사들을 멸시합니다. 이에 게토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진정한 약자란 누구인가? 이 한 마을의 주령을 퇴치하러 간 게토,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비주술사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던 두 명의 어린 주술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술사라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비주술사들에게 갖가지의 모욕을 들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게토는 또 한 번 생각합니다. 약자란 약한 주술사들이다.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은 약한 주술사들이다. 그리고 그는 무참히 자신이 지켜야 할 약자가 아닌 원숭이들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게토는 비주술사인 부모님을 가장 먼저 죽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예외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의 유일한 친우, 그리고 최강, 고조 사토루를 만나게 됩니다. 의미 없는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고조는 그의 저의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게토는 대답하죠. 의미는 있어. 의의도 있고 대의도 있지. 개인적으로 이 대사를 한창 곱씹어봤습니다. 해당 대사는 바뀌어버린 게토의 지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적절한 문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게토는 반성교 사건을 겪으며 약자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본래 게토에게 약자란 비주술사였습니다. 하지만 추악한 약자들의 행태를 목격한 후 그에게 약자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 곧 약한 주술사들이 되었습니다. 본래 대의만을 생각하며 원칙적으로 살던 게토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던 이들의 죽음을 통해 스스로의 원칙을 깨부수고 나름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게 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러한 게토의 가치관의 변화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비주술사를 전부 죽이면 더 이상 저주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의가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가 도래한다는 대의 말이죠. 또한 저주가 생겨나지 않으면 자신이 지켜야 할 약자, 곧 약한 주술사들이 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의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게토가 평소 생각하던 자신만의 의미, 강자는 약자를 지킨다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게토는 자신의 하나뿐인 친우인 고조에게 마음을 정했다. 이제 온 힘을 다해 그렇게 살 뿐이다. 라며 그의 생각을 담백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자신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죠. 결말에 이르러서는 턴제 배틀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어버린 주술회전. 하지만 그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스토리를 통해 입체적인 캐릭터를 구축한 게토스그루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험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맞다고 여긴 가치관을 부서뜨리곤 하죠. 가령 가난한 자는 선하다, 돈이 많은 자는 악하다 라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가치관은 기초수급을 담당하는 9급 말단 공무원에게는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애초에 그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공무원이 되었다고 해도 다수의 기초수급 민원인들을 돕는 과정 속에서 그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흔들릴 겁니다.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한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의 세계는 더 넓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만의 세계를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른이 되겠죠. 이러나 저러나 판매량 1위였던 주술회전, 그간 관심있게 지켜봤던 한 명의 팬으로서 그 완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막판에 가서는 턴제 배틀물화 되어버렸지만 고조 사토루라는 막강한 IP의 탄생, 주술을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세계관, 이외에도 엄청난 작화를 통한 압도적인 연출력 등 주술회전이라는 만화는 분명 소년 만화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개개선생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몸도 아프셨을 텐데 얼른 완결 내고 회복하세요. 그리고 차기작으로 꼭 돌아와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리뷰남이었습니다.